정보화 시대의 IT 기술이 뒤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가 드디어 9월 1일부터 디지털청을 운영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디지털청을 운영하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이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코로나 감염자 수를 집계하면서부터였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팩스를 보내면 보건소에서는 이 수치를 집계하여 지자체로 다시 팩스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환자 수에 대한 수집의 기본 체계가 온라인상이 아닌 팩스로 진행하다 보니 집계 속도가 느리기도 하지만 더욱 큰 문제가 집계 누락, 중복 등의 사례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에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8월 1일에서야 허시슬한 정보 체계를 운영을 하면서 각 의료기관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가 문제가 된 시점부터 운영하고 있던 것을 일본에서는 몇 달이 지난 후에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를 집계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백신 접종하는 것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에서야 도쿄 및 오사카 등의 대규모 접종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해당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접수증을 발송하고 해당 접수증을 가지고 방문을 해야 접수가 가능한 것이 지금의 일본 현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전에 코로나에 대한 보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해당 사이트가 오류가 발생하여 결국엔 서류로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팩스와 더불어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장 또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자택근무를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일본엔 아직도 도장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택근무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상사에게 결제 서류에 도장을 받거나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자택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결제를 올리고 상사도 결제 승인을 해주고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택근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은 이전에 2013년에도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선언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조가 거의 없고 서로 간의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것이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로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인감증명 등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정보 등 각종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산상이라면 이 또한 불가능하지 않을 텐데 아직도 일본은 서류로 모든 정보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관료인 고노타로 씨가 팩스 문화를 없애겠다고 선언을 하였고 각 지자체와 대기업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와 각 기업에서는 팩스 없이는 운영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반발이 심하자 이것 또한 없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누설에 대하여 우려를 하는 일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이 일본에도 마이넘버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강제성이 아닌 필요한 사람이 발급을 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급률이 35%에 불과합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개인의 자산 등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되므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부에서 아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이 국민정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현 총리인 스가 총리는 지난해 집권 당시부터 줄곧 디지털청 설치하는 것을 언급해왔습니다. 그러하여 2021년 5월 디지털개혁 관련법이 통과를 하고 이번 달부터 디지털청을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약 60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일본 정부가 세계화에 뒤떨어진 IT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실용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삼고 인터넷으로 모든 서류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좋았습니다만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디지털청이라고 하면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장관이 되고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디지털청의 담당 장관 등 지정된 사람이 나이가 너무 많은 것이
일본 국민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장관으로는 1958년생인 히라이타 쿠야시가 된 것도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1949년생인 이시쿠라 요코시가 디지털 감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버드 대학원 박사까지 지내온 분이시며 큰 회사에서 이사 등을 하시며 엄청난 경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는 합니다만 이시쿠라 요코시의 경력으로 봤을 때는 IT과는 관련이 없는 요직이 많았었고 그리고 나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디지털청이 발족하였습니다라며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디지털청의 사이트입니다. 디지털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해당 사이트를 봤을 때 일반 블로그라고 생각할 정도로 허술한 사이트인데요. 다른 일본 정부 사이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디지털 사회 형성의 사령탑으로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대담하게 추진하여 디지털 시대의 인프라를 향후 5년 안에 단숨에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고 디지털청 사이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겠다라는 확답이 아니라 목표라는 것이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일본이라고 하지만 이번 디지털청을 발족하여 진행함에 있어 세계화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리얼 스튜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